안녕하세요. 성장 조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제가 지금까지 경제를 공부하고 또 실제로 투자를 하며 느낀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주식 투자를 시작한 초기에 약 2년간 단기 투자에 심취했었습니다. 약 2년간 단기 투자에 심취해서 도서관에 있는 수십 권의 기술적 분석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기법을 공부하고 얼른 다음날 장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말이 되면 또다시 새로운 기술적 분석에 관한 책을 읽고 다음 주에 단타를 칠 종목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타 투자계에서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고 재능의 한계를 경험한 저는 전쟁터를 장기 투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술적 분석 관련 책을 더 이상 읽지 않고 기본적 분석 관련 책들을 도서관에서 왕창 빌렸습니다. 저는 무언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관련 책들을 왕창 빌려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읽습니다. 100권 정도는 읽어야 해당 분야에 대해서 어렴풋이 윤곽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경제 관련 책을 한번 써볼까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책을 한 권 써낸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처음에는 더 중요한 내용은 아껴 놓아야지 라거나 더 재미있는 내용은 다음 책에 넣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완성을 하고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저의 모든 역량을 담아야 합니다. 그게 저의 마지막 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UFC 선수들은 1라운드에는 힘을 아끼며 탐색전을 펼치고 2라운드에 본격적으로 힘을 쓰며 경기를 한다죠. 제가 책을 쓰려고 하니 힘을 아끼고는 출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른 작가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책 한 권 속에는 그 책을 쓴 작가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타 투자를 할 때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는 주식은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실전이야 라고 했던 지인이 있습니다. 그 지인은 단타 투자로 몇 년간 큰 수익을 거뒀으나 대세 하락장에서 순식간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독서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공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보다는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는 영상보다 깊이 있고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상세한 설명과 논리적인 전개가 가능하므로 복잡한 주제나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장기 투자로 발을 들인 이후에는 기본적 분석이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트에 접속해서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수십 개 회사의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정독했습니다. 경제신문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읽었고 하루에 수십 개씩 쏟아지는 증권사 리포트도 빼먹지 않았죠. 어떤 종목이든 충분한 안전마진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할 때 진입했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시작하고 장기 투자로 발을 들인 이후로는 드디어 저의 계좌도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초심자의 운이었는지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그랬는지 대략 3년간 투자 원금이 4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장기 투자를 시작하고 3년이 지난 후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투자자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본적 분석에서 멘탈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기본적 분석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경제신문, 증권사 레포트의 버프를 받는다 해도 제가 매수한 시점이 최저점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50%의 계좌상 손실을 견뎌야 했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하게 하는 상황은 열심히 골라놓은 종목이 시간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이럴 때는 내 분석과 투자 방법이 올바른가에 대한 고민과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기본적 분석이 서비스 종료를 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본업을 충실히 하고 퇴근 후 집에 와서 사업 보고서를 읽다가 갑자기 가족과 대화를 한 지 오래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얻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살다가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는 가족들로부터도 자유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저의 투자 방법에 또다시 패치가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죠. 다음 저의 타깃이 된 투자 방법은 퀀트입니다. 퀀트 투자란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하여 투자를 수행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유명한 퀀트 투자인 다우의 개 전략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우의 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연초에 다우 지수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합니다. 두 번째, 10개 종목을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합니다. 세 번째, 1년 동안 보유합니다. 네 번째, 다음해 연초가 되면 보유 주식을 다 팔고 우위 과정을 반복합니다. 다우에게는 과거 30년간 연평균 15%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하락장에서도 다우에게 전략은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죠. 물론 30년간 연평균 15% 수익률이라는 것은 매년 15% 확정적 수익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오르고 어떨 때는 내릴 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을 준다는 말이죠. 앞선 장기 투자 경험에서 튼튼한 멘탈을 만들어 놓았기에 펀드 투자를 할 때 단기적 손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펀드 투자를 하면서 느낀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나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돼서 엔돌핀이 팍팍 나오더라도, 마누라랑 싸워서 기분이 축 처지더라도, 뇌동매매, 감정매매 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내가 죽더라도 시스템을 물려준다면 자손 대대로 부를 유지할 확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 분석을 통해 투자할 때보다 수익률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얻었습니다. 물론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닫고 조이고 기름칠을 해야겠지만 말이죠. 그동안 시드머니가 많이 늘어나서 수익률은 줄어들었지만 수익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펀드 투자가 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패치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저의 메인 투자 방식은 펀드 투자 상태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투자자의 능력을 정리하자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멘탈, 시스템의 구축 순서입니다.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투자자로 살 텐데 과연 다음에 저는 어떤 투자자가 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의 능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조선생이었습니다.